김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토러스가 무엇인지, 토러스가 있으면 왜 수술이 어려운지,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이런 토러스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러스라고 하면 이런 잇몸에 뼈가 자라나는 양성 융기를 토러스라고 하고, 토러스는 입 천장에도 생기고 아래턱의 안쪽에도 생기고, 물론 이 바깥쪽에도 생기지만 바깥쪽에 생기는 거는 토러스라기보다는 스퍼라는 표현을 좀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아래턱에 생기는 토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러스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천적인 경향도 있고, 치아에 받는 압력에 의해서 치아가 눌리면 반대쪽으로 뼈가 자라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작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토러스가 너무 크게 되면 임플란트나 요즘 많이 하지 않지만 틀니 같은 것을 장착을 할 때 뼈가 튀어나와서 장착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제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출입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뼈를 삭제를 하고 뼈를 뒤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아래턱의 안쪽에 토러스가 있게 되면 뼈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뼈 삭제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뼈만 두꺼워진다면 조금 시간만 더 걸릴 뿐이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래턱에 있어서 이 토러스가 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턱과 달리 아래턱은 이 뼈가 혓바닥 아래쪽이 비어 있죠. 그래서 이 앞쪽의 뼈가 절골되기 전에는 뒤쪽에 있는 혈관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지만, 절골이 되고 나면 이 뼈는 뒤쪽에 있는 뼈와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혓바닥 쪽에 있는 점막에 붙어 있는 혈관을 통해서만 혈액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악의 경우에는 입천장 점막도 튼튼하고요. 좀 더 두꺼운 혈관이 양쪽에서 오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지만, 오히려 아래턱 같은 경우는 혈액을 공급하는 점막 부분이 좁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할 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토러스가 크게 되면 아무래도 점막을 보존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나 안쪽 점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찢어지지 않게 잘 점막 박리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토러스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점막이 찢어질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토러스가 있으면 아예 수술하다 큰일 난다, 수술 못 해준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도 토러스가 있으면 사실 수술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기는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토러스가 있어서 수술을 못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상담 오신 분 중에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토러스가 너무너무 컸던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은 다시 오기로 하고 오지 않으셔서 그분을 수술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에서 토러스가 있어서 수술을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잇몸뼈 안에 아무 토러스가 없는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아주 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을 보시면 수술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치아 안쪽으로 이렇게 거대한 주춧돌 같은 것들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CT를 보시면 토러스가 있는 부분이 치아보다 훨씬 안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쪽의 두께가 한 7mm, 8mm 된다 그러면 이쪽은 두께가 10mm 이상, 14mm, 15mm까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CT를 보시면 그 토러스가 있는 부분의 뼈가 같이 삭제가 돼서 앞쪽 뼈 절편이 뒤쪽으로 잘 이동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남자분을 보시면, 네, 이분은 여기가 그냥 징검다리처럼 엄청 튀어나와 있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불규칙한 모양으로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똥똥똥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분은 약간 대륙붕처럼 전체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분은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돌이 여러 개 불규칙한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점막을 깨끗하게 벗겨내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더 수술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수술이 잘 돼 있죠. 튀어나온 토러스 사이로 그나마 조금 더 얇은 부분을 찾아서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뼈를 삭제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었고요. 이것은 뼈를 자를 때 요 뼈 사이의 세로 부분을 이런 전기 톱을 이용해서 자르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버락을 해서 그러니까 갈아내는 걸로 요 사이 뼈를 삭제를 했는데, 어떤 방법이 훨씬 더 낫다고 보긴 힘들고, 뭐 대부분은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사용을 하지만 특히 토러스가 많을 때는 톱으로 자르는 방식보다는 버로 갈아내는 방식이 정교하게 뼈만 제거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래쪽을 수술할 때는 톱이 아니라 벌을 이용해서 뼈를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를 자를 때는 톱을 써야 되고요. 오늘은 돌출입 수술을 할 때 토러스가 있으면 왜 수술이 어려운지, 그리고 실제 토러스가 있는 환자분의 케이스를 가지고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